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이적 시장 막판, 노팅엄 포레스트로부터 22세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특징 짓는 몇 가지 요소 중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다, 윙을 전문적으로 보는 공격수다, 그런데 스트라이커까지 볼 수 있다. 얼핏 들으면 손흥민 선수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레넌 존슨을 부진한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과 더불어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트넘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주 포지션인 윙어로서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데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윙어라면 손흥민과의 케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브레넌 존슨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은 스카이스포츠에 올라온 브레넌 존슨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제가 손수 점검한 몇 가지 통계 수치에 대한 조사들, 마지막으로 그의 플레이 영상들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결론 내리게 된 팀에서의 역할과 손흥민과의 케미에 대한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입생 브레넌 존슨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중앙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도 측면에서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에서 그의 주 포지션은 둘 중 어디가 될까요? 물론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로 인한 부재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간헐적으로 최전방 톱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포지션은 단연 우측 윙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브레넌 존슨의 프리미어리그 히트맵입니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우측 윙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가 이전 소속팀에서 주로 우측 윙어로 나섰다고 해서 똑같이 토트넘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아주 독특한 정발 윙어라는 것입니다. 클래식한 축구에서는 왼발잡이는 왼쪽 윙어에,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윙어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들의 주 역할이 직선적으로 전진해 측면을 넓게 벌리며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 들어서면서 윙어들은 훌륭한 득점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들 거의 대부분은 윙포워드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박스 근처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 주발로 좋은 슈팅각을 만들 수 있도록 반대발, 즉 인버티드 윙어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 존슨의 경우 주발이 오른발인데 신기하게도 최근 트렌드와 다르게 우측 윙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챔피언십에서 개인 커리어 하이라고 볼 수 있는 16골을 넣는 동안 오른발로 15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넣는 동안 오른발 득점은 무려 6골로 누가 봐도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럼 왜 오른발잡이 윙어를 인버티드인 좌측이 아닌 정발인 우측에서 기용해 왔고 또한 왜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잘 알려진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 때문입니다. 인버티드 윙어는 박스 근처에 다다르면 자신의 주발로 슈팅을 때리기 위해 안쪽으로 꺾을지 아니면 골라인을 향해 더 파고들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널티 박스 꼭지점 부근에서 일단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속도로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보다 어깨 하나를 더 먼저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방향전환보다는 직선적인 전력 질주가 더 위협적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브레넌 존슨이 보여준 프리미어리그 2위에 해당하는 시속 36.70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비수는 카일 워커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빠른 속도를 계속해서 살리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렇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수비를 붕괴시킨 후 중앙이나 좌측에 위치한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력을 활용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팀 스쿼드 측면에서도 우측이 효과적입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결국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최전방 공격수는 손흥민이 메인, 백업 히샬리송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 영입한 솔로몬의 경우 우측 윙어로도 출전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한 반면 좌측에서 나설 경우 분명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솔로몬 페리시치 이렇게 두 명이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측을 뛸 수 있는 선수는 쿨루셉스키 한 명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 브레넌 존슨이 뛰게 될 경우 공격수 한 포지션당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면 물론이거니와 각기 다른 스타일의 윙어를 보유하게 되는 전술적 장점도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과 쿨루셉스키는 각각 반대발 윙어, 그리고 페리시치는 양발을 잘 사용하는데 주로 박스 측면까지 파고 들어가 왼발 크로스를 올리는 좌측 정발 윙어 같은 성향이 있고, 브레넌 존슨도 우측 정발 윙어니 양쪽 윙에 반대발 정발을 모두 갖추게 되는 공격 전술의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레넌 존슨이 중앙보다는 우측에 있는 것이 공간적으로 더 많은 스프린트 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수비와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몸싸움에 시달리며 공간적 여유도 적지만 우측에서는 터치라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2명 정도와 경합하는 상황이 많죠. 또한 이 선수의 장점은 비록 우측 윙어지만 득점 위치는 다채롭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브레넌 존슨의 슈팅 위치와 득점 위치인데요. 우측 윙어로 나서지만 마지막 슈팅 작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고른 지역에서 박스 안 침투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득점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 결정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골 전환율에서도 브레넌 존슨은 지난 시즌 15%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에버튼에서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던 21-22 시즌 10골을 넣었던 당시 14%의 전환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히샬리송은 커리어 하이였던 13골을 넣은 19-20 시즌에도 골 전환율이 14%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의 대체자도 14%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으니 주득점원이 아닌 우측 윙어가 15%의 결정력만 보여준다면 만족할 수 있는 능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측 윙어로 나서고 있는 쿠루셉스키의 경우 지난 시즌에는 고작 5%밖에 안 되는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을 보여주며 한마디로 난사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브레넌 존슨의 골 결정력은 우측 윙어로서는 분명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골 결정력으로는 단연 부족하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골 전환율 30%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분명 말도 안 되는 슛을 난사하는 일이 거의 없고 한번 슈팅을 때리면 그만큼 정확하게 꽂힌다는 의미입니다. 안아골절과 스포츠 탈장 그리고 메짤라 위치의 고립으로 가장 부진했다고 일컬어지는 지난 시즌조차도 골 전환율은 12%였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에는 27%, 그 전 시즌에는 25%로 최정상급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브레넌 존슨이 스트라이커로 나서게 되면 결정력 25% 이상의 선수는 측면에 고립되어 플레이메이커가 되어버리고 결정력 15% 정도의 선수가 메인 득점원이 되는 매우 이상한 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와이드하게 벌리는 양쪽 윙어가 득점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톱자원의 득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토트넘이 계속해서 풀백들과 삼선 미들진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전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트넘에게 결코 바람직한 전술 진행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좌우 양발을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 심지어 박스 바깥에서도 가능한 그의 양발 중거리 슈팅 능력, 거기에 빠른 스피드, 더불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패싱 능력까지 겸비한 손흥민을 굳이 측면 끝자락으로 배치시키면서 브레넌 존슨을 중앙에 기용할 까닭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브레넌 존슨의 위치는 아무래도 우측 윙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손흥민과의 케미가 좋을 것인가? 입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는 그의 팬으로서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토트넘의 주 득점원과의 호흡 문제는 결국 팀의 승패로 그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손뽕이라는 비난을 넘어 토트넘이라는 팀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 하면 저는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과의 케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브레넌 존슨은 150회 이상의 볼 캐리, 즉 150회 이상 공을 자신의 드리블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시킨 선수 중 그 평균 거리에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1위인 마커스 레시포드가 22.32m 공을 운반했고 브레넌 존슨은 리그 2위로 22.18m를 드리블을 통해 공을 우측 측면에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대표 드리블러 아다마 트라우레와 생 막시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또한 레시포드와 존슨과의 평균 거리 차이는 0.14m지만 존슨과 아다마의 차이는 0.82m로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1, 2위 간의 차이는 근소한 반면 2, 3위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편입니다. 이건 사실상 조금은 다른 레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측에서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공을 달고 빠르게 뛰어주는 선수가 있다면 수비의 시선과 집중은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앙으로 뛰기 시작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 수비적인 압박과 집중 견제가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리는 스프린트 시도 시에 후방에서의 침투 패스도 효과적이지만
측면에서 동료가 빠르게 공을 몰고 올라와주며 전방의 공간에 낮은 크로스를 넣어주는 것 또한 매우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쿨루셉스키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그런 패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 수비보다 앞쪽으로 나서야 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 그런 장면이 너무 드물게 나오고,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른발이 주발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주발인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에 대부분 오다가 스피드를 죽이고 박스 근처에서 주발을 쓸 수 있는 왼발 쪽으로 한번 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번 접으면 전력으로 달리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죽이며 수비에게 둘러싸이거나 손흥민 선수 홀로 전방으로 튀어나가며 옵사이드에 걸려버리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한번 스피드를 붙이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측면에서 역시 빠르게 볼을 달고 달려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상대의 수비보다 앞서 나가며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게 브레넌 존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과 크로스 전술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크로스가 높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페리시치의 대부분의 크로스처럼 높게 오는 크로스라면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활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 브레넌 존슨의 플레이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의 크로스는 대부분 우측에서 박스 안쪽으로 향하는 낮은 크로스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낸 총 3개의 어시스트는 모두 우측에서 골대를 향해 연결해준 낮은 크로스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입니다.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전방에서 공을 빼앗아낸 브레넌 존슨, 빠른 스피드로 우측 진영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스트라이커 아워니이가 빠르게 대시를 하고 있죠. 그러자 브레넌 존슨은 측면에서 아워니이를 향해 낮은 땅볼 크로스를 넘겨주고 아워니이는 이것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입니다. 본머스 수비를 상대로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우측을 침투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의 수비에 뻗어나오는 발보다 먼저 파포스트 쪽으로 낮은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러자 역시 골대를 향해 대시하던 서리지가 이 공을 쉽게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마지막 어시 장면도 볼까요? 다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브레넌 존슨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다시 우측 공간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어김없이 공격수 아워니이가 골대를 향해 달리고 있죠. 브레넌 존슨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워니이를 향해 낮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하고 골대 정면에서 패스를 받은 아워니이는 손쉽게 이것을 득점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시스트 장면뿐만이 아니라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지 못한 많은 여러 장면에서도 빠른 스피드로 우측을 공략하며 대부분 공을 띄우지 않고 땅볼 크로스로 골대 정면을 향해 연결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역습에서 아워니이보다 훨씬 빠르고 득점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스피드를 내세우는 전술에서는 손흥민과의 아주 좋은 케미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한 가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선 얘기처럼 측면에서의 볼 캐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어째서 시즌 어시스트는 고작 3개밖에 달성하지 못했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브레넌 존슨에게 있었던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막상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하고 나도 패스를 해줄 선수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150회 이상의 볼 캐리를 성공한 선수 중 그 이후 패스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가장 적었던 선수가 바로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경우의 수가 0.86으로 채 한 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파를 맞춰도 사실상 패스할 선수가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사실상 패스의 강제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패스를 할 사람이 없을 경우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야 하거나 패스를 한다고 해도 옵션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 그 선수에 대한 수비들의 집중 견제로 인해 공격 전개가 득점으로 연결되기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 3위 마커스 레시포드의 경우 선택 옵션에서 1.38개의 선택지를 갖기 때문에 본인이 슈팅을 때리거나 최소 1명에서 2명의 패스 선택지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비들에게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주게 되고 공격 시퀀스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 와서 역습을 시행하게 된다면 발빠른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반대쪽의 솔로몬, 그리고 뒤늦게 후방에서 합류하는 메디슨에게 컷백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노팅엄에서보다는 많은 패스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것은 그에게 더 나은 기록 양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모든 전망이 전부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된 전술이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때리는 방식이 아닌 빌드업 체제라는 것이죠. 브레넌 존슨이 활약했던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 평균 점유율이 32.5%였습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낮은 지역에서 경기하다 스피드를 통한 역습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팅엄은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역습 횟수가 무려 6번이나 됩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 전체 3위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당 평균 역습 횟수는 단 한 번입니다. 그렇다 보니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 활용 빈도수는 확실히 노팅엄 시절보다는 적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평균 점유율 59.3%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브레넌 존슨이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레벨을 확실하게 올려놓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력하게 원해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그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기대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클루셉스키로 골라인 돌파 시도와 박스 안을 공략하는 플레이를,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이라면 넓은 뒷공간 공략과 상대 풀백 전진 억제력까지 갖고 있는 브레넌 존슨을 교차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측에서 빠른 스피드를 살리는 정발 윙어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리는 속도와 더불어 낮은 크로스를 장착해 매우 좋은 소니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조금은 부족하지만 윙어로서 본인 스스로도 결정지을 수 있는 득점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의 활약과 토트넘의 상승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